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자, 오늘은 건설업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관련해서는 좀 특이한 조항들이 우리 근로기준법 44조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구조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수급인이 있고요. 이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하수급인이 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수급인한테 도급을 이제 맡긴 직상수급인이 있습니다. 자, 원래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좀 두고 있는가 하면, 만약에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건설업인 경우에는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한테 건설공사를 도급하게 되면은 하수급인이 근로자한테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에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급 금액을 제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 하수급인이 적법한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함께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직상수급인의 이제 이사가 있었던 거죠. 요 이사가 이 하도급에 대한 내용들을 관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직상수급인의 이사한테도 이 조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다퉈진 그런 판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관련된 좀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으로 넓게 보는 판례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뭐 특이한 판례니까 한번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직상수급인이 이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한테 건설업을 도급을 맡긴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책임은 직상수급인이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가 책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주의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피고인은 A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A사의 사내이사예요. 근데 A사의 사내이사지만 현장의 모든 하도급에 대한 내용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수준하는 거라든지 혹은 여기에 대한 하도급 자금에 대한 집행, 이것들을 지금 A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총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직상수급인인 A사는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게 될 건데, 과연 이 A사의 직원인 피고인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뭐 하수급인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업 자격이 없는데 건설업자가 아니지만 하도급 맡아가지고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임금이 체불된 겁니다. 그럼 하수급인이 여기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 지는 것, 이건 변론으로 하고 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연 A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이 여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핵심은 피고인이 이 하도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냐, 자, 이게 중요한 구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의 피고인이 이 하수급인의, 그러니까 직상수급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등장한 거죠. 자, 그걸 이해하시고 이 판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조항이 44조의 2가 됩니다. 44조의 2를 보시게 되면 1항에서 만약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한테 하도급을 맡기게 되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가지고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수급인이 있는데 이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직상수급인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직상수급인도 건설업자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또 바로 그 위에 있는 이 건설 사업자를 연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도급을 맡긴 것만으로도 연대 책임을 부과하도록 이 내용을 44조의 1항과 44조의 2항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로기준법 109조 1항에서 여기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설사 하도급 대금 채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맡긴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지금 건설업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한테 건설공사를 하도록 맡긴 거죠. 이런 것만으로도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을 하수급인의 근로자한테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위험이 현실화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직상수급인의
자,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직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는 하도급 대금 채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기책 사유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은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도급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가 아닌 근로자한테,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하도급을 맡긴 것만으로도 위험을 야기를 한 거죠.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봐야 되는 구조긴 한데 너무 상세히 보기에는 이제 특별히 2차 시험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깊게 봐야 될 내용을 보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직상수급인이 누가 되는 거냐 이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직상수급인은 건설업자가 됩니다. 건설업 자격에는 건설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게 되면은 마지막 건설업자, 즉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 이 사람이 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일본식 표현으로 오야지 뭐 십장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없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직상수급인, 건설업 자격이 있는 직상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 건설업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또 건설업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맡긴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하위에 건설업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상수급인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맡긴 것만으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직상수급인 법인이 책임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직상수급인의 지금 이사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묻는 법적인 근거는 근로기준법 115조가 됩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상수급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사업주의 상인이나 그 밖에 이 사업주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종업원이나 대리인도 처벌한다. 그리고 사업주도 처벌한다. 양벌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자도 처벌하고요. 행위자에 대한 법인, 사업주도 함께 벌금형을 과하는 구조. 이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왜 양벌 규정을 왜 규정했을까 이거죠. 자, 이 규정의 취지는 이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주, 직상수급인이 되겠죠. 직상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지만 이 법적인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거 아니냐 이 목적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해서 그 행위자를 아울러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상수급인이라든지 혹은 직상수급인의 대표이사라든지 이걸 뛰어넘어서 실제로 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이 사람도 처벌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115조는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분이 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인 거냐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직상수급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그 자체, 그 다음에 하도급 관련돼서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자금 집행과 하도급 업무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행위자 자신이 사실상 독자적인 판단과 권한에 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설사 이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하도급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하도급 업무에 대한 자금을 집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되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과연 이 행위자의 독자적인 판단과 권한에 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은요. 직상수급인과 행위자의 관계 및 행위자의 지위. 그러니까 직상수급인과 행위자가 보니까 이제 법인이고 행위자는 이사가 되는 거죠. 행위자의 지위가 이사가 되는 겁니다. 하도급 계약의 체결 경위, 얼마나 이 행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과
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 방식, 이것도 고려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의 집행 권한,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봐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자,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이익의 실적인 기속 주체, 이걸 종합 고려해서 이 행위자에게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이 있는지 판단하겠다. 자, 이게 판례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상수급인의 이사였죠. 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거냐? 네, 실적으로 이제 이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판례입장은 이 대표이사가 말은 대표이사지요. 사실은 피고인 이사의 요청에 따라서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는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관여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은 다 이 피고인 이사가 이 공사를 하도급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 등의 비용도 지금 이 이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업무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도맡아서 처리를 한 겁니다. 즉 이 피고인인 이 사내 이사는 공사를 하도급하는 업무,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 등의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직상수급인인 A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람도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판례니까요. 여러분들이 44조의 이해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 이 판례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아주 잘 등장하지 않는 판례 내용들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